여기 진짜 어른이 되려면 한참 배워야 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만 따지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것만 챙기는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부모는 알아서 챙기고 자신의 집은 알아서 책임지는 셀프 효도를 하자는 이 부부 계속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은 배려 없이 상대방의 도리만 요구하고 있는 이 답답한 젊은이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를 듣다가 혼내주고 싶으신 것,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가르침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보석 같은 이야기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첫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유학생활 중 우연히 만난 준호와 저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유학생들끼리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처음 준호를 봤을 때 그의 웃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자유롭고 쿨한 그의 성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유학 생활에서 찾아가고 있었죠.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새웠던 그날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수민 씨는 꿈이 뭐예요? 준호의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과거의 아픔과 가족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봄이 오고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에서 준호가 고백했어요. 우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 말에 내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유학 생활 동안 많이 의지되었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결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유학 시간을 오래 끌고 싶지 않았죠. 준호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은 감추고 꿈과 희망만을 이야기하며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되던 그 시간이 지금도 내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준호와 저는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서로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결혼 준비하던 어느 날 한강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 부모님만 잘 챙기는 건 어때? 서로 부모님을 챙기느라고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너는 너의 부모님, 나는 나의 부모님. 이렇게 알아서 잘 챙기면서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처음에는 그 말이 정말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셀프 효도라고 이름 붙인 이 약속이 나중에 우리 사이에 커다란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죠. 소박하게 치른 결혼식 후 우리는 신혼집을 양가 부모님 모두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정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죠.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뵐 일이 있어도 일부러 시간을 맞추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각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별일이 없을 때는 둘이 데이트를 즐기며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주 연락하시며 저희 부부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셨지만 준호의 부모님은 비교적 독립적인 성향으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친하니까 수시로 안부를 묻고 많이 찾아뵈기도 했지만 준호는 아들이라 그런가 통화도 자주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차이가 우리 사이에 작은 불편함을 만들어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균열이 나중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얼마나 흔들게 될지. 결혼하고
갓 1년이 되었대 즈음 엄마의 환갑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정성껏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 여러 상점을 돌아다녔고 맛있는 케이크를 예약하고 가족들이 모일 레스토랑도 미리 예약해 두었죠. 그런데 준호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어요. 당신 부모님이니 당신이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약속 잊었어? 그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셀프 효도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나요? 정말 서로의 가족에게 이렇게 남일 보듯 무관심해도 되는 걸까요? 생신 당일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준호에게 여러 번 같이 가자고 재촉했지만 그는 갑작스러운 회사 일을 핑계로 결국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친정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과 오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없는 자리가 왠지 허전하게 느껴졌죠. 준호는 회사 일이 있어서 변명처럼 흘러나온 내 말에 어머니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축하 자리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핸들을 잡은 손등을 적셨어요. 내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 마음속에 배신감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서영이를 만났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준호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 말에 서영이는 곧바로 반응했어요. 수민아, 그 셀프 효도라는 건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선 긋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재앙이 될 수도 있어. 서영이의 직설적인 충고는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서영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준호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건데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날 밤 준호가 친구 성민이와 술을 마시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성민이도 준호에게 비슷한 충고를 했다고 해요. 너 진짜 이기적이다. 수민 씨가 그렇게까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장모님 장인어른 생신에 함께 축하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우리 둘 다 각자의 친구들에게 충고를 받고 누가 옳은가라는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등을 돌린 채 잠에 들었어요. 결혼 1년째 되던 봄, 우리 부모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수민아, 아버지 퇴직금으로 우리 유럽 여행 한번 다녀오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은 우리 가족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준호의 반응은 내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 좋겠다. 잘 다녀와.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근데 당신이 더 벌어오면 책임을 더 져야 하는 거 알지?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더 벌어오면 책임을 더 져야 한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셀프로 알아서 하자고 해놓고는 갑자기 돈 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내가 번 돈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모으신 돈으로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런 거 다 떠나서 부모님과 여행을 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준호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셀프 효도를 따질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냈어요. 준호의 표정은 못마땅해 보였고 저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결혼 전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넘쳤는데 이제는 돈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내 안 좋은 표정을 보며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결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유럽 여행 이야기 이후로 준호와 제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준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수민아, 우리 돈 관리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내 생각에는 각자 번 돈으로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번 돈으로 부모님 여행 보내주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집 생활비는 어쩔 거야? 순간 밥 한 숟가락이 목에 걸릴 뻔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우리 가정 경제에 그렇게 큰 타격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 여행비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돈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준호야, 그동안 우리 생활비 반반 나눠서 냈잖아. 그리고 이번 여행은 아버지 퇴직금으로 대부분 하자고 하신 거고 내가 조금 보태드리는 거야.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더 벌면 우리 미래를 위해 더 저축해야지. 왜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 돈으로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결국 자신의 부모님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 부모님에게 쓰는 돈까지 간섭하겠다는 의미였나 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기적 배신자라는 단어가 맴돌았죠. 결혼이란 게 이런 건가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 것과 내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 거였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도리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드디어 폭풍이 몰아쳤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뭐야? 정말 이렇게 각자의 길만 가면서 살 거야? 내 질문에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민아,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잖아. 뭐가 문제인데? 각자 부모님 챙기는 거. 그의 대답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래, 그렇게 약속했지. 하지만 그게 서로의 가족에게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준호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어머니 아버지 많이 챙겼잖아. 나보다 훨씬 더.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한테 뭘 강조하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당신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해?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기심과 계산으로 가득 찬 관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도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수민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닌가 봐. 그 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자괴감이 교차했어요. 이기심이 정말 배신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삼키지 않았어요. 준호에게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서로에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사랑일 리 없잖아. 준호는 침묵했어요. 어쩌면 그도 우리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주말에 저는 다시 서영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서영이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서영아, 정말 이게 도리인 걸까?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 서영이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민아, 결혼은 서로의 가족까지 받아들이는 거야. 준호 씨가 너무 선을 긋는 것 같아. 하지만 너도 처음에 그냥 동의했잖아. 준호 씨 마음이 뭔지 그의 입장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서영이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날 밤 준호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아, 나 어떡하지? 수민이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둘 다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양가 부모님과 만날 일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수민이랑 준호, 요즘 무슨 일 있니? 둘 다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순간 준호와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우리 문제를 꺼내기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 아버지와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야. 그날 밤 어머님은 준호와 따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어제 어머니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준호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 주말에는 우리 부모님도 뵈었어요. 아버지는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고 엄마는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수민아, 결혼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야. 너무 서두르지 마. 내가 유학에서 준호를 만나고 너희들은 많이 배우고 또 다른 세상에서 지내고 와서 그런 것이 편한 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건가? 하고 엄마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내 편에서 생각해 보려고도 했지만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싶기는 하네. 엄마는 딸을 가졌지만 아직은 사위까지 얻지는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의 중재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 준호와 저는 집 근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수민아,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준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뭐야? 내 질문에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처음에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가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의 말에 내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나는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무관심할 때 정말 상처받았어. 솔직한 내 고백에 준호의 눈에도 슬픔이 깃들었어요. 미안해, 수민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끝이 사랑의 종말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라는 근본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는 포기할까? 라는 두려움과 준호는 변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을 걸었던 그날 밤 이후 준호와 저는 며칠간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주말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마치 많은 생각을 한 사람처럼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민아, 먼저 말할게.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 내가 잘못했어.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계약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는 서로의 가족까지 받아들이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거든요. 정말 변화하고 싶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내 이기심을 버리겠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친 마음에 이제 그만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랑을 다시 믿고 싶었어요. 준호야, 나도 많이 생각했어. 어쩌면 나도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도 몰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 내 질문에 준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민아, 내가 증명할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함께 진짜 도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포기하느냐, 다시 시작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저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준호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미소 지으며 꽃다발을 건넸어요. 별일 없어도 아내에게 꽃을 선물할 수 있잖아. 그의 작은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준호가 먼저 우리 부모님께 연락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으로 준호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죠. 식사 자리에서 준호는 진심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고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귀가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왜 이전에는 이런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도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드리고 명절 준비도 함께 의논하며 준비했어요. 서로의 가족을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관계에 큰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저의 감정을 더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 내가 준호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노력들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변화의 노력이 이어지던 어느 밤, 준호와 저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야,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당신이 이기적이었지만 나도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어. 더 일찍 내 마음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그냥 혼자 지치고 삐지고 그래서 나도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내 고백에 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당신이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배신했음을 이제야 인정해. 다시 믿게 만들어줄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그때는 서로에게 모든 걸 주고 싶었잖아.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준호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유학 시절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되어서.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나눈 그 약속은 예전의 셀프 효도 약속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진짜 도리란 무엇인가를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내 부모님이라는 구분이 아닌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변화했어요. 준호는 우리 부모님의 생신에 같이 선물을 고르고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저도 준호의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쌓아갔어요. 어느 주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웃음이 오갔어요. 준호의 아버지 박대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니 정말 좋구나. 가족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야. 그 말씀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오해와 배신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는 메시지, 퇴근 후 함께 요리하며 나누는 대화, 주말에 양가 부모님을 번갈아 찾아뵙는 시간.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진짜 도리는 계산이 아닌 사랑이었고 의무가 아닌 기쁨이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온 우리 결혼 2주년 기념일에 준호와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준비하며 많이 걸었던 그 벚꽃 공원을 다시 찾았어요. 흩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민아, 지난 1년이 정말 특별했어. 당신 덕분에 내가 많이 성장했어. 나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 함께 진짜 사랑과 도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이기심에 갇혀 있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습관을 버렸어요. 서로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셨어요.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이 덕분에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우리 어머니 김혜영 씨도 준호를 진심으로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친구들도 우리의 변화를 응원했습니다. 서영이는 너희 둘 정말 달라졌다. 이게 진짜 사랑인가 봐. 라며 웃었고 성민이도 준호에게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믿으며 이기심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도 그런 우리의 변화에 따뜻한 응원과 축복을 보내주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그날, 우리는 진짜 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성장하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철없던 저희를 이해해 주신 양가 부모님들 덕분에 저희가 어른이 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것만 찾던 철없는 30대인 우리는 조금씩 더 어른이 되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어른이 되려면 한참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